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생선이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간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기생충 감염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생선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생선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선을 무작정 끄는 분들보다 올바른 생선을 똑똑하게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과 반드시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 없이도 식탁 위 생선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치매, 심혈관 질환, 기생충 감염, 수은 중독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생선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때 수은이나 중금속이 많이 든 생선을 먹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선의 필요성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악화되며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생선에는 근육을 만드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셀레늄이나 타우린 같은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감염병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선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선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생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생선은 참치입니다. 특히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는 수은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임산부와 어린이는 참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은은 신경 독성이 강해서 뇌신경을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떨림,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메기, 쏘가리, 장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양식 우럭으로 항생제와 호르몬제 잔류 문제가 심각하고 네 번째는 훈제 연어로 나트륨과 발암물질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 반드시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정말 놀라운 생선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추천하는 생선이기도 해요. 왜 고등어가 그렇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모든 생선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100g당 DHA가 1600mg, EPA가 9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참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참치와 달리 수은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고등어는 먹이 사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수은 축적이 적기 때문이죠.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조직을 분석해보면 DHA 농도가 정상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뇌 건강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EPA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주죠.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주 2회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 예방 효과가 뛰어났는데 이는 EPA의 항혈전 효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박철수 어르신이 계신데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으신 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생강과 마늘로 양념해서 구워 드시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능력 점수가 24점에서 28점으로 크게 향상된 거예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두드러진 개선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어에는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100g당 360IU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90%에 해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고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지는데 고등어가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고등어를 선택할 때는 눈이 맑고 몸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고등어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신선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은 구이나 조림을 추천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고 칼로리만 높아지니까 피하세요. 소금구이할 때는 너무 짜지 않게 하시고 조림할 때는 무와 함께 끓이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추천 생선은 삼치입니다. 삼치는 흰살 생선으로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삼치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생선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25g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인데 포화지방은 훨씬 적어서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삼치의 양질 단백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삼치의 가장 큰 특징은 셀레늄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36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65%에 해당합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심혈관계와 뇌신경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심장병 발생률이 50%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담당했던 72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CRP가 8mg/L로 정상 범위의 8배였어요. 삼치를 일주일에 2번씩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CRP 수치가 4mg/L로 절반이나 감소한 거예요.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삼치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후에는 CRP가 3mg/L까지 떨어져서 염증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삼치에는 또한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100g당 2.8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위산 부족이 있는 분들은 B12 결핍이 생기기 쉬운데 삼치를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악성빈혈이나 신경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삼치를 고를 때는 살이 탄력 있고 비늘이 반짝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구이나 양념구이가 좋습니다. 뼈가 많으니까 천천히 잘 발라내면서 드시고 특히 목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된장조림으로 해도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던 생선으로 특히 노년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칼슘과 인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100g당 칼슘이 150mg, 인이 2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1로 이상적이라는 점이에요. 이 비율일 때 뼈에서 칼슘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골다공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칼슘과 인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가 훌륭한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조기를 섭취한 65세 이상 여성들의 요축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8%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대퇴골 골밀도도 6% 높았고요. 골절 발생률은 30%나 낮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이순옥 어르신이 계신데 골다공증으로 허리 압박 골절을 경험하신 후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T점수가 마이너스 3.1로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와 함께 조기를 자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셔서 조기국으로 시작했어요. 무와 함께 끓이니까 비린내도 없어지고 국물도 시원하더라고요. 점차 조기구이와 조림도 드시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2.7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골다공증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로 2년간 골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조기에는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100g당 120mg 정도인데 이는 심장 기능 개선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타우린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높이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타우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거든요. 조기에는 비타민 O도 들어 있습니다. 100g당 450IU로 야맹증 예방과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 어가 이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기는 조리법이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구이, 조림, 국물 모두 맛있어요. 특히 조기국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림할 때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생선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지방 함량이 매우 낮은 흰살 생선으로 체중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후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100g당 지방이 1g밖에 안 되어서 칼로리가 89칼로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가자미를 강력 추천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이 가자미를 포함한 저지방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혈색소가 0.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150mg 정도인데 이는 다른 생선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타우린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본 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타우린을 하루 3g씩 12주간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9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6mm 수은주 감소했다고 해요. 가자미 100g이면 타우린 150mg이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해서 지방간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본 간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간 수치가 높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자미를 일주일에 3번씩 6개월간 섭취한 결과 ALT와 AST 수치가 평균 2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정만수 어르신이 계신데 술을 좋아해서 지방간과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ALT가 82, AST가 75로 정상 범위의 2배 정도였고 혈압도 165에서 100으로 높았어요. 금주와 함께 가자미를 자주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ALT 45, AST 3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어요. 혈압도 145에서 88로 크게 개선되었고요. 체중도 5kg 감량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자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가자미에는 또한 나이아신이 풍부합니다. 100g당 4mg 정도인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자미는 조리법이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구이, 조림, 찜, 회 등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특히 가자미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자미 선택할 때는 살이 투명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이 신선한 가자미입니다. 냉장 보관은 2일 이내, 냉동 보관은 2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생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참치입니다. 참치는 크기가 크고 수명이 길어서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는 수은 농도가 매우 높아요.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는 참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은은 신경 독성이 강해서 뇌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떨림, 보행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치매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4세 이영자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참치회를 드셨는데 결국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 나타났어요. 참치를 끊고 고등어와 삼치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메기, 쏘가리, 장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민물은 바닷물보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특히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대표적인데 민물고기를 날 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먹으면 감염될 수 있어요.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간 기능이 손상되고 담관염, 담석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페디스토마도 문제인데 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흉통을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최종수 어르신이 계신데 민물고기 매운탕을 즐겨 드시다가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고열과 복통으로 고생하시면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치료는 잘 되었지만 그 후로는 민물고기는 절대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생선이지만 양식 환경이 문제예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물고기를 기르다 보니 질병이 생기기 쉽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제도 문제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나중에 진짜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훈제 연어입니다. 연어 자체는 좋은 생선이지만 훈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선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1200mg 정도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에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축적되면 암 위험이 높아져요.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위험도 있는데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내막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 2회에서 3회, 1회에 80g에서 100g씩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오메가3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과다 섭취의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8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나 D가 과다하게 축적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법입니다. 훈제나 튀김은 피하시고 구이, 찜,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고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도 있어서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구이를 할 때는 너무 태우지 마세요.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찜이나 조림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양념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쓰면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됩니다. 마늘, 생강, 대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비린내도 없애고 풍미도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생선만 먹으면 안 되고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생선의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에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해서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은 비타민 B군을 공급해서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제가 권하는 이상적인 식단은 생선 80g,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다양한 채소 150g 정도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칼로리는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74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참치가 뇌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신 후 매일 참치회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방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신경심리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수준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해보니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참치회를 한 접시씩 드신다는 거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수은이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어요. 즉시 참치 섭취를 중단하게 하고 대신 고등어와 삼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은 배출을 돕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도록 권했어요.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도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셀레늄은 수은과 결합해서 독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수은 농도가 많이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신경심리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서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어르신도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매일 먹으면 수은 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69세 최종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민물고기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붕어찜과 매기 매운탕을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백혈구 수치도 크게 상승해 있었어요. 급성 간염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바이러스나 약물에 의한 간염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문진을 통해 민물고기를 자주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생충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간디스토마 양성이었어요. 덜 익은 민물고기를 통해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었죠. 간디스토마 치료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이 간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완전히 제거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되었지만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는 민물고기는 절대 드시지 않으시고 대신 조기와 가자미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혈압과 혈당 수치도 좋아져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특히 조기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가자미의 저지방, 고단백 성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민물고기는 기생충과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는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수은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 기생충 감염, 항생제 잔류물, 과도한 나트륨과 발암물질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는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입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수은 함량이 낮아서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생선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 2에서 3회만 적당량 드시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고 훈제나 튀김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생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생선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생선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